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을 평생 동안 봐왔던 이제 의사로서 또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딸입니다. 인터넷에 유방암을 검색해 보니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쌀밥이나 밀가루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현미밥만 먹어야 되나요? 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잘 먹으면 암이 더 커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자식된 마음으로 더 좋은 걸 찾아드리고 싶은데요. 알려주세요. 병을 진단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먹어야지 되나요? 뭐 안 먹어야지 되나요? 뭐 이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하기 전에는 실은 대부분 식사 교육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기간이 뭐 짧게는 4개월에서부터 길게는 한 8개월 또 뭐 표적 치료제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드시는 거에 생각보다 좀 이렇게 불편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교육들을 쭉 그냥 치료 전에 대부분 이제 뭐 약물에 대한 부작용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한 강의들도 충분히 받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는 딱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음식은 실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따님이 질문하신 이제 특별하게 뭐 쌀밥이나 이제 밀가루 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좀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들은 우리가 좀 나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먹자마자 우리 몸에 당이 막 올라갑니다. 소위 당화 지수가 제일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들은 또 당이 올라가니까 또 인슐린이 확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또 금방 혈당이 떨어지면 또 배가 고픈 거죠. 그럼 또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살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살찌는 음식들은 실은 유방암 환자들이 대부분 병이 생길 때쯤에 좀 체중이 많이 느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작용을 없애는 약들이 대부분 살을 좀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암들은 암에 걸리면 살이 좀 많이 빠지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오히려 좀 더 살이 찔 수가 있고 또 살이 찌면 몸이 더 붓기 때문에 또 약재들이 좀 몸을 다 붓게 합니다. 이렇게 벙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음식들을 좀 피하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치료 기간이 쭉 긴 동안에 내가 저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꼭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기나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쓰는 면역세포가 쓰는 그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또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나 이런 항체를 만드는 것도 다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고기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치료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양분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암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암세포도 우리가 단백질이나 뭐 이런 고기가 들어간다면 그 영양소를 같이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암세포가 쓰는 대사 과정하고 정상세포가 쓰는 대사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더 잘 이용을 하게 되고 암세포는 조금 다른 대사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지금 따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암이 막 더 자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나 근거가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세포들이 다 단백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한다면 항암제 전에 받는 주의사항들을 좀 잘 지키시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이렇게 적당량의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류즙이 아닌 석류 과육 섭취는 괜찮나요? 콜라겐, 양태반, 크릴 오일, 홍삼 같은 제품들 유방암 환우가 섭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진짜 너무 많은 이런 건강식품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제가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 5년 정도의 방송을 한번 모니터를 해보신다면 건강식품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면 그게 어느 게 딱 특별히 좋다. 요새는 제가 보니까 유행이 이 크릴 오일이랑 각종 파우더들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건강식품들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선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식품을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식품하고 식품 간에는 또 서로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적당량을 쓰면 약이 되지만 많은 약을 쓰면 독이거든요. 실제로는 간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될 때는 간 독성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뭐 건강식품은 완전 트렌드입니다.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 때문에 다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내 몸에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대부분 음식이 어떤 나쁜 음식이 병을 일으킨다 할 때까지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뭐 혹은 더 길게는 20, 30년 먹은 게 쌓여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내가 좋은 음식을 반짝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내 몸에 좋은 건 아니고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고민해 보면 우리가 뭐가 좋은 음식인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거 다 지키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식습관을 바꾸는 거는 최소한 6개월, 1년을 해도요, 어떤 때는 하루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 어쩌다 한번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만 뭐 반짝 이제 오늘 하루 뭐 혹은 뭐 한 석 달 이렇게 해갖고 그때만 딱 먹고 끝낸다, 이거는 정말 아니니까 이제 좋은 식습관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서 바꿔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